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저기 하나에서 이제 요청을 분석한 뒤에 이제 컨트롤러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렛이 약간 집약체적인 구조가 된 거죠. 모두 요청을 분석해 주고 맞는 컨트롤러에게 전달해 주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리스폰스도 이제 컨트롤러에서 뭔가 리턴을 해서 왔을 때 서블릿이 이제 그 리턴 값을 분석해서 뭐 저희가 이제 그 Q&A 했던 걸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리턴 했을 때 뭐 어떤 특정 HTML을 열어줘라고 하면은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렛에서 그 뷰에 대한 이런 그 리턴을 정확히 찾아서 그 HTML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저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렛이 하고 있는데 이제 스프링에서는 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렛을 이제 디스패치 서블릿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저 이제 알맞은 컨트롤러로 보내주는 게 아까 그 디스패치란 단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 하는데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런 요청을 분석하는 거랑 응답을 그 분석해 주는 거를 어떤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디스패치 서블릿이 생성될 때 이제 이닛 스트래티지라는 그러니까 전략들을 이제 처음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저희 Q&A에서 이야기식의 예를 들면 저희가 핸들바를 쓰잖아요. 핸들바를 쓸 때 이제 저기 뭐 뷰 리졸버 이런 데 이제 핸들바 뷰 리졸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핸들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면 그게 의존성 주입이 스트링부터가 자동으로 해줘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바의 문법을 이해하고 정확히 이제 리졸브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거를 이제 뭔가를 핸들한다 해서 핸들러가 이제 내부에 있어서 이런 거를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인터셉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프론트 컨트롤러를 도입했을 때 이제 리퀘스트를 받고 서블릿을 거쳐서 컨트롤러로 가는 도중에 이제 얘가 전달해 주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 도중에 로직을 넣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셉터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각자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 필터는 일단 모르셔도 돼요. 그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컨트롤러로 갈 때 인터셉터를 넣고 컨트롤러에서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올 때 인터셉터를 도중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를 이제 핸들링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니. 네, 그래서 스프링의 일단 리퀘스트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인터셉터 이제 서블릿은 인터셉터는 이제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처리가 되거나 이제 리턴 값을 이제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셉트 해가지고 저희가 가로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소드 AOP가 아니라 핸들러의 AOP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셉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스프링 공식 문서에 따르면은 이제 핸들러 인터셉터를 반드시 이제 임플리멘트를 해야 된다고 해요. 클래스 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인터셉터의 메소드는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는데 프리핸드, 포스트핸드, 애프터 컴플리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그림을 봤을 때 프리핸드를 지금의 인터셉터 과정이죠.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이제 포스트핸들은 어, 네, 이때에서 인터셉트를 하는 거겠죠. 컨트롤러에서 그 서블릿으로 올 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실제 코드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코드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Q&A로 진행할 텐데 같이 해보실 분은 해보셔도 돼요. 아, 그래요? 어, 질문이요? 질문 일단 한번 볼까요? 채팅이 어딨지? 네. 리퀘스트 서블렛과 리스폰스는 전혀 다른. 아마 그 이거는 조금 공부해 보셔야 될 텐데 그 서블릿 컨텍스트 안에 서블릿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아마 디스패치 서블릿도 한 개가 아니라 그 스레드 풀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그 웹서버 했을 때 한 것처럼 그 재활용이 되는 서블릿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디스패치 서블릿 한 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오늘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좀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일단 가볍게 얘기하면은 일단 한 개는 싱글턴은 아니고요. 그 루트 애그리게이트?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재활용되는 하나의 요청을 처리해주는 로봇을 여러 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청에 이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일단, 이제 내용을 진행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Q&A에서 한 가지 이제 뭔가 계속 이런 이제 로그드 유저를 반복해주는 과정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유저 컨트롤러로 갔을 때, 좀 느리네요. 컴퓨터가. 유저 컨트롤러로 갔을 때, 뭐, 어, 유저스가 어딨지? 유저 프로파일을 볼 때, 뭐 이럴 때도 로그인에 맞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가 그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여기에 있는 로직 중에 이런 로그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셉터 단으로 한번 옮겨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공부한 대로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세션에 유저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코드로 실습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루트 패키지에 하나를 만들 건데 제가 세션에 유저가 로그인되어 있는지를 해볼 거니까, 뭐, 밸리데이트 세션 유저라고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임플리먼트를 해줘야 되는죠. 임플리먼트스, 핸들러, 인터셉터. 이렇게 인터셉터가 이제 임플리먼트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인터셉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 PPT에서 봤던 프리 핸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로 오기 전에 세션에 유저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프리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 핸들이란 거를 오버라이딩 했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리턴 패스로 되어 있는데 이 리턴 값은 이제 이 리턴 값이 패스면 컨트롤러로 안 넘어가요. 그리고 리턴 값이 true면 컨트롤러로 넘어갑니다. 네, 일단 저희는 true로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세션에 유저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리퀘스트의 세션이 있겠죠? 밑에 세션으로 이제 세션을 가져옵니다. 네, 세션을 가져오면은 이제 내가 아까 봤던 HTTP 세션 유티지에 이제 뭐 이제 로그드 유저의 세션만 넣어주면 되죠. 네, 이러면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를 알아야 되니까 어, 그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죠. 이렇게 되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through you 저는 네, 이걸로 했는데 뭐 각자 알아서 자신만의 그 커스텀 익스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제 저런 에러를 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셉터를 만들어 줬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럼 이제 컨피그 파일로 가야 됩니다. 컨피그에서 이제 인터셉터를 주입시킬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오버라이드 메소드에 add interceptor라는 게 있죠. 이제 이거를 클릭해서 이제 레지스트리를 가져와서 네, 여기 이제 add interceptor를 하는 거죠. 저희가 만들어준 인터셉터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 밸리데이트 세션 유저 했더니 정상적으로 들어갔죠. 네, 일단 오늘은 이 간단한 과정이니까 하나에만 걸어볼 거예요. 네, add 패스 패턴을 해서 add 패스 패턴이 뭐냐면 이 패턴에 대해서 이 패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인터셉터를 먼저 거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러 천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유저스로 해보죠. 유저스로 하고 콤마를 찍어봅시다. 네. 하고 제 경우에는 이 하나가 URL이 잘못돼 있어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줘야 돼요. 저는 하나가 이렇게 잘못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 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오류가 나게 되면 여기 컨트롤러 익셉션 핸들러에서 이제 로그인 창으로 보내주게 되죠, 자동으로.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로그인을 안 하고 유저스로 갔을 때 정상적으로 로그인 창으로 돌려주는지. 어, 잠시만요. 이거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하나에 넣어도 좋겠네요. 여기에 잠시 멈출게요. 멈추고 네, 눈으로 이제 로그로 보시는 게 확실히 좋으니까 S아웃해서 인터셉터 치고 유저 컨트롤러 가서 아마 유저 쓰니까 없겠죠. 네, 여기겠네요. 여기에 뭐 너무 성이 없네요.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러라고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제 처음에 켰을 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로컬 호스트 8080으로 들어가고 잘 들어갔죠. 이제 유저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저스로 갈 때 원래는 이제 유저 목록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짠 로직에 따르면 이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 창으로 돌려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터셉터가 작동해서 여기 인터셉터가 왔죠. 그리고 이제 역시 쓰레기통을 버렸지? 다시 누를게요. 네, 여기 인터셉터가 작동했고 이게 인터셉터가 작동해서 보시면은 네, 여기 보면 되겠네. 인터셉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던져져서 이제 여기 익셉션 핸들러에서 이제 이 오류를 잡아서 이제 유저 로그인으로 보내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에러 메시지도 세션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없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찍힌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포스트 컨트롤러 이런 데도 뭔가 이런 거에서 해주는 로직이 있을 텐데, 네네네. 디스패처 서블릿 안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군요. 저게 디스패처 서블릿 안에서 네, 프레드 말대로 익셉션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강의 뒷내용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CS 코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서블릿이요?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마 스프링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계속 재사용되긴 하는데 뭐 죽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나중에 더 공부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대로 해서 이제 아까 그림에 이 필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필터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인터셉터 앞단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아까 파이로가 좋은 질문 해주셨죠.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익셉션을 관리해줘요. 익셉션 리조버 뭐 이런 익셉션을 핸들링해주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볼 거리가 있죠. 이 필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과 만약에 저 세션을 필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필터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인터셉터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필터는 디스패처 서블릿의 영역 바뀝니다. 그 스코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필터에서 에러가 터지면 직접 잡아줘야 돼요. 저희가 자바에서 에러를 줬듯이. 근데 이제 인터셉터에서 에러가 터지면 저희가 저 안에 이제 핸들러, 그러니까 예외를 핸들링 해주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익셉션 핸들러에 선언해 준 것처럼 이 유저 로그인으로 보내는 등의 작업들을 스프링에서 잡은 다음에 해당 메소드에 매핑시켜서 해주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제 이제 필터에서 얘가 발생했을 때랑 인터셉터가 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필터 인터셉터를 언제 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걸 공부해 보시면서 필터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MVC와 스프링 붓의 차이점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셉터를 추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이제 뷰를 아까 처음에 이제 이미 스트래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줄 때 스프링 붓는 저희가 핸들바를 쓰면은 이걸 직접 추가해 줘야 돼요. 아까 레지스트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프링 MVC는 그걸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붓랑 MVC 차이를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럼 이제 붓을 쓰게 됐는지도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고, Q&A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파이로가 질문 많이 해주셨네요. 그 컨트롤러 항상 거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리턴 값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리턴이 패스면 안 거쳐요. 디스패처 서블릿 하이판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네네네. 네. 그 익셉션 핸들러가, 이제 익셉션 리졸버인지 핸들러인지는 저도 안 까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핸들링 해주는 게 잡아서, 그 익셉션 핸들러가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 생각에 JWT 토큰 같은 거는 필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애매한가?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써보지 못해서, 아니요,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런타임 에러 나요. 피터에서 일어나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안에서 에러가 나면 보통 이제 에러가 없으면 500페이지로 넘겨주잖아요. 그 디스패처 서블릿이 자동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런타임 에러입니다. 피터에서 나면. 네, 아까 보셨듯이 이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에 대한 가공도 가능합니다. 그 아까 리퀘스트에, 아까는 가공을 안 했네요. 가공할 수 있는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예제를 하나 더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내용을 해칠까 봐 안 가져왔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아마 디스패처 서블릿 안에 인코딩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을 텐데. 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I hate X라는 인터셉터가 있어요. 이름부터 딱 감이 오죠? 이제 얘는, 인터셉터는 이제 X라는 이제 헤더에 X 값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이제 리퀘스트에 있는 헤더에, 그러니까 컨텐트라는 헤더 안에 이제 X를 막 XABC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제가 노선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켜서 하면 되겠네. 그냥 포스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를 간단히 보면은, 이제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X가 있으면 X를 없애는 과정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헤더를 재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디에 컨텐트스, 그러니까 헤더를 넣게 되죠. 헤더 값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키고, 만약에 제가 XABC라 보내면, 저 리스폰스에 ABC만 오겠죠. X가 인터셉터에서 없애줬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헬로에 헤더에 여기 제가 했었네요. 이제 XABC를 넣어서 보내면 이제 이렇게 ABC만 오죠. 그래서 이제 인터셉터에서 리퀘스트가 가공되고 ABC만 붙여서 온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러에서 리스폰스 엔티티를 만들었을 때 컨트롤러에서 이제
특정 객체로 이제 리스폰스를 만들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인터셉터에서 리스폰스를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저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도 실제로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가공하기가. 그리고 가공하려면 좀 막 많이 복잡해지고 코드가.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리스폰스를 객체를 리턴해 버렸을 때는 이제 네, 어떻게 인터셉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그렇죠. 그게 좋은 구조죠, 사실. 리스폰스라는 게 사실 거기서 끝이 나야지 인터셉터까지 올 이유도 사실 없다고 잘 생각을 해서 뭔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뭐 로직에 따라서. 네. 하여튼 이렇게 실습 코드는 끝이 났습니다. 혹시 다들 잘 이해 가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네, 조금 네. 이제 쉽게 쉽게 설명해 보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딥하게 못 들어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 사실 되게 내용이 깊은 부분이 많은데 조금 이제 쉽게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시간이 자기가 이제 남는다. 근데 프로젝트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웹서버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이제 그 퍼블릿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끝이 났네요. 예제 코드랑 이제 그 준비했던 자료들을 노션에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슬랙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